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방금 전 윤석열의 입, 그러니까 인수위의 당선인 대변인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작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작태를 다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비비조차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다가 일부를 빼고 360억 원 규모만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는 근무하지 못하고 지금 쓰고 있는 통이동의 당선인 집무실에서 한동안은 근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방금 전 원일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이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바로 그곳에서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청와대의 갖은 방해 공작에도 지금 플랜 A, 플랜 B, 플랜 C 착착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청와대 벙커라고 불리는 것도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방부 청사는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파쇄 차량이 오고, 아무튼 이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만큼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천막 집무실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간다는 의지의 표현. 그러나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용산 국방부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을 5월 10일부터 본격 가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여서 지금 청와대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인수위가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일인 5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보 공백 없이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확보가 약 2주간 늦어졌습니다. 정말 방해하는 것, 이런 정도로 이렇게 치사하게 방해합니까? 그렇지만 윤 당선인이 한동안 용산을 비워둘 것이라는 관측, 이걸 반박한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 전체 이전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시 집무실부터 꾸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일부 시간상으로 참모들이 지금 백악관처럼 그렇게 한 층에서 근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만큼은 5월 10일부터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자,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집무실 이전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 벙커라고 불리는 위기관리센터가 정권 출범 전에 완비될 것인가, 그리고 새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곧바로 집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조건인데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 겉으로는 막 웃고 있고 식사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뒤로는 굉장히 집요하게 이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집무실 이전 초기 비용인 360억 원만 지금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비비 사용이 6일부터 가능해지면서 집무실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약 한 달여. 윤 당선인이 서울 통이동의 당선인 집무실에서 나와 이 용산 집무실로 가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을 다시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통이동 집무실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여론 역풍 또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할 수 없이 되면 뭐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5월 10일까지 시간을 댈 수 있다는 게 원일이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금융감독원 연수시설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 경호나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아마 대통령이 되면 또 온갖 시민단체가 몰려와서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용산 시대를 결정해서 광화문 시대가 아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5월 10일부터 제대로 된 집무실 없는 대통령이 아니라 집무실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아마 그날이 되면 여기보다도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청와대 개방일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 북악산 남측면을 개방하고 한 달여 남은 사람이 이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등산을 갔다가 또 불교계의 원성을 받고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마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되면 엄청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장제원 비서실장이 5월 10일 대통령과 최소한의 참모들이 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최소한의 참모들이 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5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안보 공백 우려, 먼저부터 안보 생각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도 이미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일이 부대변인은 이 합동지휘 통제 체제라는 전술 시스템에 국방부 청사엔 없는 재난재해 시스템을 연결해야 위기관리센터가 완비되는데 5월 10일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 텐트를 친다는 말을 비롯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플랜 B, 플랜 C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막, 텐트,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침대라도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청와대는 근처도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석열 당선인의 힘은 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한번 기대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